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B 뉴스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념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학교에서는 관련 집담회가 열렸는데요. 김구 선생의 문화와 평화 사상을 되짚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우리 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지정의 의미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교문화연구소는 여러 사회의 문화적 양상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편성 및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함께 개최한 2026년 상반기 네 번째 집담회였습니다. 행사는 사회과학대학 16동 420호에서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행사의 강연자는 한경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맡았습니다.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유네스코 기념해입니다. 유네스코 기념회는 회원국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자 제안한 안건 중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념회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0월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김구에 져서 나의 소원에서 드러난 문화, 교육, 평화에 대한 생각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일치하기에 김구 탄생 150주년을 유네스코 기념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구는 생전 최강, 최고의 군사, 경제 대국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아름다운 나라를 지향하며 각 민족의 고유 문화 발전과 상호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집담회에서는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백범 김구가 유네스코의 기념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뤘습니다. 유네스코는 초기 상이한 문화 개념의 병존과 혼란을 겪었으나 1980년대 문화 인류학적 문화 개념을 전폭 수용하며 문화가 인류 공통 번영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범과 유네스코는 모두 문화를 평화와 인류 연대의 기초라고 간주했기에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한경구 연사는 유네스코 최고의 모범생이 된 한국이 가장 규모가 크고 역동적인 국가위원회를 보유한 만큼 이제는 다른 회원국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유네스코 기념회 지정이 김구의 문화 비전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국이 앞으로 유네스코의 글로벌 문화 정책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집담회 같은 거를 많이 참석하게 하셔서 다양한 지식을 얻게 하시는 편이라서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집담회를 통해서 한국이 유네스코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비교문화연구소는 1990년 설립 이래 다양한 심포지엄과 집담회를 통해 사회 내 문화적 양상들을 포착하며 깊이 있는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집담회는 한국이라는 개별 문화가 가진 우수성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지정의 의미와 연관지어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SCB 뉴스 장예원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중동 전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 중동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교, 안보 및 경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담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학교 우석경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중동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전재성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전략과 중동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 이스라엘과 이란 아랍권의 정치적 역학,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전 이유대사를 비롯해 박종일 세종대 초빙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최상대 전 OECD 대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중동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에너지, 정치, 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태를 신중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으며 중동 정세와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정세를 분석해주어 유익했다며 특히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해준 현장의 인사이트가 향후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좌담회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좌담회는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UB 뉴스 고도연입니다. 5월 둘째 주 단신입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2기가 3월 출범 이후 4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진로국은 다전공 추가 합격제 도입과 기초교양과목 공급 확대, 강의계획서 형식 일원화, 비교과 활동 인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문화소통국은 4월 문화행사 달력을 배포했으며 2026 만우절 행사와 중간고사 간식 행사를 기획 운영했습니다. 이어 사무회계국은 신규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 제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교통국은 3월 MT 셔틀과 광역 셔틀을 운행했으며 무단주 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X배너를 설치해 교통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설문조사를 제작 배포했으며 관정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람실 핸드타올 추가 비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조정실은 정책 요구안을 취합해 총장선거 특별위원회에 전달했으며 각 단과대 학생회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해 담당 국서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단신입니다. 사범대학이 지난 5월 6일과 7일 양일간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봄축제 설랑유치원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부스 체험과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7일에는 사범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범대학 갓 탤런트 행사에서 장기자랑, 복면가왕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인 폐막제에서는 다양한 동아리의 공연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봄축제는 사범대학 구성원 간 교류뿐만 아니라 재능과 열정을 펼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SUB 뉴스 아나운서 이채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